네, 이번 시간은 한국전력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앞서서 삼성전자와 포스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종목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째, 세 번째인 한국전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목 분석하는 데서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전력을 종목 분석에 넣은 이유는 앞으로의 시대는 전기차가 시대가 되고 모든 동력원은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로 다 에너지가 대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한국전력, 전력을 생산하는 회사를 이렇게 사례로 넣게 됐습니다. 자, 한국전력 2020년 10월 7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총은 13조 3,208억 원. 그리고 총 발행한 주식은 6억 4,196만 주. 시가는 2750원입니다. 그리고 PER은 현재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PBR은 0.2배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187%입니다. 여기서 PER이 적자이기 때문에 넣지 않았지만 이 적자난 것 감안하고 여러 가지 이 한국전력의 특성을 감안해서 안정성, 성장성, 그리고 현재의 가치성을 봐서 적정 주가를 저는 8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한국전력을 팔고 한 주당 그 판 금액을 여러분들에게 다 그냥 돌려준다면 이 회사는 PBR이 0.2배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의 2700, 약 지금 2만원의 5배인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여러분들한테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적정 주가 10만원 이상으로 해야지 않나요? 하지만 이 회사는 현재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현재 적정 주가를 8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좀 미래 가치적인 걸 더 부여를 한다면 저는 적정 주가를 한 15만원까지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고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8만원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15만원씩이나 주냐고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모든 동력원은 다 전기로 됩니다. 일단 자동차든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갈 거는 누구든지 지금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보통 이렇게 넘어가면 다른 모든 산업이나 에너지원도 다 전기로 다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도시가스도 앞으로는 거의 사라지고 전기로 대체될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기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고 한국전력은 매출이 당연히 뛰어넘겠지요. 그러면 그에 따른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미리 짐작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거는 왜 PER이 쉽게 말하면 지금 회사가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회사가 매출은 계속 늘어날 게 예상되고 하는데 적자를 내요. 매출이 늘어나는데 적자 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매출은 많은데 영업이익이 적자라는 것은 회사 자체에 문제가 많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 치킨 게임에 들어간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전기를 생산하는 독점 회사입니다. 치킨 게임에 들어갈 일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근데 왜 적자를 낼까요? 영업이익은 엄청난데, 매출은 엄청나게 많은데. 매출액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서게 됩니다. 한국전력은 매우 특수한 회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의 특징은 회사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수도공사가 대표적입니다. 수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매해마다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도세가 겁나게 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계부에 수도세를 거의 넣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미비한 금액이 수도세로 측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수도세는 누구나 저렴하게 쓰기 위해서 국가에서 일부러 적자 사업을 단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도세는 절대로 옳지 않고 적자로 생산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돗물을 1리터를 생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돗물 1리터를 생산하는데 1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1리터에 0.5원에 팔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공의 이익이 회사 이익보다 먼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도공사는 항상 적자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마치 한국전력도 이와 좀 비슷합니다. 수도공사만큼은 아니라도 한국전력도 대한민국의 전기를 에너지원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전기값을 최대한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쓰는 핸드폰 있죠? 핸드폰에 쓰는데 우리가 와이파이를 써도 공짜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무한대로 쓰면 거의 무한대 와이파이를 쓰게 되면 좀 빠른 5G 쓰면 거의 10만 원에 가깝죠. 한 사람 핸드폰 통신비가 10만 원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쓰이는 전기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한 달에? 뭔가 좀 괴리 현상이 있다고 우리는 한번 눈치를 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요즘 냉장고, TV부터 해서 각종 전자기기들이 난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에서 나가는 지출하는 전기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전기세가 비합리적으로 너무 싸다는 것을 눈치를 좀 채야 합니다. 우리가 통신비 같은 거는 한 사람 치는데 10만 원이 전기 사업은 기초적으로 설치 사업이기도 하고요. 설치 사업은 돈이 겁나게 들어갑니다. 유지하고 보수 관리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력을 생산하는데 아무리 원자력 값이 싸게 해서 낸다고 해도 기본적인 나중에 폐기 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을 합치면 천문학적 비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와이파이를 쓸 수도 있고 저거지만 핸드폰 무제한으로 쓰는 거는 기초적으로 그렇게 많은 설치비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에서 예를 들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면 핸드폰 가격이 거의 뭐 통신요금이 핸드폰 통신요금이 거의 뭐 무한대로 좀 빵빵하게 쓰면 뭐 30만 원이 좀 훌쩍 넘죠. 그런데 전기는 전기세는 너무나도 적게 몇만 원 얼마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보통.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전기에 대한 쓰는 서비스와 통신요금을 쓰는 그 서비스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독과점 회사는 자기가 맘만 먹으면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가격에 다 전기 이 가격 메가와트에 이 가격이야 딱 내놓으면 다 그 가격에 써야 합니다. 왜? 한국전력밖에 우리나라에는 한국전력밖에 전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이 회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독과점임을 무섭기도 하고 독과점을 못하게 국가에서 항상 이거를 이걸 예방을 좀 많이 하지. 하지만 한국전력은 누가 봐도 대한민국 유일하게 전기를 생산하는 독과점 회사입니다. 하지만 공기업 회사 그 전에 먼저 공기업 회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전기세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뉴스에서 나왔었죠. 주주들이 왜 한국전력은 왜 주식도 안 누르고 왜 이렇게 매일마다 적자만 내냐 참 무능하다고. 그러니까 한전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전기세 올리면 돼요. 그러면 흑자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얼마 전에 한번 뉴스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격만 올리면 바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바로 낼 수 있는 게 한국전력입니다. 그리고 수도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수도공사 같은 게 외국 같은 경우는 민영화를 해서 뭐 수도세가 공기업 했을 때부터 민영화로 됐을 때 막 10배, 20배, 30배까지 오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도 민영화를 하려고 했었지만 그 이유 때문에 많은 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현재까지 공기업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수도공사 약간 비슷한 성향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흑자를 내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전기세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전기세가 싼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짚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모든 산업의 기초 비용을 생산하는데 최고 기초가 되는 게 에너지입니다. 자, 공장을 돌리려면 에너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서비스 같은 데서도 다 에너지, 전기나 가솔린, 차를 돌리려면 가솔린이나 기름을 떼야 합니다. 에너지입니다. 다 비용으로 측정이 됩니다. 비용은 서비스와 재화의 원가를 상승하는 기초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물가가 당연히 다 오르겠지요. 이런 요인 때문에 한국전력에서는 쉽게 올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먼저 목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저는 일단 적정 주가를 현재 8만 원으로 봅니다. 그럼 현재 시가가 20만 7,500원이면 저는 자기 ROE를 25.9%를 봅니다. 그러면 저는 ROE 50% 이하를 매수 포인트로 보고 봅니다. 그러면 25.9%니까 당연히 매수 포인트에 이미 한국전력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 하겠죠? 사야 하나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앞으로의 전기 시대가 오면 이게 엄청난 영향력과 매출액이 껑충 오를 거는 이게 뻔히 보입니다. 아니 요즘 전기차 나오면 배터리가 뜬다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인류가 전기차가 최첨단차로 생각하시는데 전기차는 굉장히 오랫동안 인류가 쓰던 차입니다. 이미 100년 전부터 우리는 전기차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전기차가 이제 나오고 저거 있는데 무슨. 자, 우리가 잘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잘 보세요.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 경성이라고죠. 서울을 현재 경성에서 길에서 보면 이게 무슨 기차 비슷하기도 하고 지하철 비슷하기도 하고 버스 비슷한 뭐 전차 같은 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 전차가 위에 전선에다가 뭘 이렇게 저기 달고서는 막 왔다 갔다 해요, 길을. 한번 다큐멘터리나 옛날 자료를 보면 다 그 기억날 겁니다. 왜 그 전차가 왜 전선에다가 왜 뭘 이렇게 달아놓고 왜 왔다 갔다 할까요? 예, 그 차는 말 그대로 전차입니다. 전기로 가는 차. 이미